자, 오늘은 기초 튼튼 인문해부학 4주차 고관절과 골반 파트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근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육은 총 10개의 제목으로 근육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1번, 2번, 자, 엉덩허리근, 그 다음에 넙다리 빗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여기까지가 주로 굴곡근들이에요. 굴곡근. 굴곡을 할 때, 고관절을 굴곡할 때 쓰이는 근육이 이제 장요근, 봉공근, 대퇴근막 장근이에요. 사실 대퇴근막 장근은 굴곡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전이라서 외전으로도 넣어도 되지만 일단 세 가지 역할을 제가 굴곡으로 넣어서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 그 다음에 외회전근, 여기까지는 주로 외전이랑 외회전 근육이에요.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 외회전 근육, 여기선 외전, 외회전 근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골근부터 박근까지는 요거는 다 내전, 내회전 근육이에요. 자, 그러면 신전 근육이 없죠. 고관절에 신전 근육이 없는데, 고관절의 신전 근육은 사실 대둔근이 신전의 역할이 있고요. 나머지 신전은 햄스트링이 같이 합니다. 대둔근과 햄스트링. 근데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대둔근을 이제 외회전 근육으로 제가 좀 놓고 싶고, 그 다음에 장요근, 봉고근, 대퇴근막 장근은 좀 굴곡 근육으로 놓고 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목차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세션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굴곡을 담당하는 장요근, 봉공근, 대퇴근막 장근 근육, 외전, 외회전을 주로 하는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 사실 대둔근은 외전, 외회전도 있지만 신전도 있죠. 신전 동작도 당연히 있습니다. 신부 외회전 근육 안에는 외회전 근육인데 신부에 있고, 특히 우리가 이상근이라고 알고 있는 근육들 뿐만 아니라 이상근 말고도 다른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 내전 근육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요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자,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엉덩허리근, 장요근, 일리오소아스라고 합니다. 자, 이 근육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두 가지 근육이 장요근이 되는 거예요. 엉덩근과 큰 허리근을 합쳐서 엉덩허리근이라고 합니다. 구용어로는 장골근과 대요근을 합쳐서 장요근이라고 부른다. 일리아커스와 소아스를 합쳐서 일리오소아스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의 근육입니다. 하나는 허리에 있어요. 이렇게 대요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근육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이 대요근인데, 대요근의 특징은 허리에 직접 척추에 직접 붙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면 T12부터 L5의 몸통이라는 거는 척추의 바디를 뜻해요. 여기 눈에 보이는 이게 몸통입니다. 그리고 가로돌기. 척추가 이렇게 생겼으면 척추가 몸통 자체가 존재하고, 그 옆에 가로돌기가 존재하고, 뒤쪽으로 가시돌기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통의 측면에 이렇게 붙으면서 또 측면에 있는 가로돌기에 붙는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측면에 쭉 붙어 있죠. 쭉. 네. 그래서 척추에 측면에 붙어 있구나 라는 거. 밑으로 주행을 합니다. 주행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대퇴골로 갑니다. 넙다리뼈. 그래서 넙다리뼈에 작은 돌기에 붙어요. 소전자라고도 하고요. 작은 돌기는 여기서 보면은 옆쪽에 붙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대퇴골의 약간 뒷면에 있습니다. 큰 돌기라는 게 바깥쪽에 있고요. 작은 돌기라는 거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작은 돌기고, 큰 돌기는 이 바깥쪽에 존재를 하는데, 이 큰 허리근 같은 경우는 작은 돌기에 붙는다는 뜻이고요. 넙다리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허리근 말고 이 큰 허리근 옆에 있는 근육, 요 근육이 뭐죠? 요 근육이 장골근이죠. 장골근은 어디 붙냐면 엉덩뼈의 안쪽에 붙어요. 엉덩뼈가 뭐냐면 장골이에요. 엉덩뼈를 장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를 장골릉이라고 하잖아요. 일리아 크레스트, 여기 위에 장골릉. 장골릉의 안쪽, 여기 앞쪽에 안쪽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장골릉의 앞쪽에 붙고요. 밑으로 주행을 해서 결국에 또 소존자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붙는 해부학적인 형태를 알 수가 있고, 자, 기능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기능이 중요할 텐데, 엉덩관절을 굽혀요. 엉덩관절을 굽힌다. 다리 이렇게 드는 거죠. 여기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근육이 위로 기시점이 정지점으로 짧아지면 다리가 앞쪽으로 들리겠죠? 엉덩관절을 가쪽 회전시킨다. 네,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엉덩관절을 벌리느냐 모으느냐는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딱 말하기엔 좀 애매해요. 근데 굴곡이랑 외회전을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요근은 엉덩관절의 굴곡근이고 엉덩관절의 외회전 근육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번이랑 관계가 있는 게 4번입니다. 1번은 우리가 OKC라고 부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CKC라고 불러요. 자, OKC와 CKC 개념 아시나요? 자, OKC는 오픈 카이너매틱 체인의 줄임말이에요. 자, CKC는 클로즈 카이너매틱 체인의 줄임말이에요. 오픈되어 있다, 클로즈 되어 있다는 뜻은 오픈은 원위부가 움직일 때를 오픈되어 있다고 해요. 원위부. 원위부가 어디냐면 발이에요. 발이 움직인다. 클로즈는 원위부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발이 고정되어 있을 때를 클로즈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은 힙의 플렉션이라는 거는 발이 움직이죠? 그거 오픈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바닥에 고정되어 있을 때 반대로 발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허리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당기겠죠? 허리에 근육이 있는 당기니까 허리가 전만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거를 클로즈라고 해요. 그래서 엉덩관절 굽히면 자연스럽게 골반의 전방 경사를 유도하고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 허리뼈도 자연스럽게 전만이 커집니다. 허리가 이렇게 있다가 골반이 전방 경사를 이렇게 하면 허리가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척추도 이렇게 커브가 더 커지겠죠. 골반의 전방 경사 되면 허리 커브가 커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허리뼈에 전만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자, 한쪽만 쓴다. 5번은 한쪽 작용인데요. 한쪽만 쓰면 같은 쪽으로 허리뼈랑 몸통을 가쪽 굽힘 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진에서 오른쪽에 장요근만 수축을 하면 허리뼈랑 몸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요근 스트레칭을 할 때 몸통을 반대쪽으로 축구를 하면은 장요근을 더 많이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장요근 스트레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런지 포지션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위로 만세하고 그림을 너무 막 그리는데 장요근이 여기 있는데 이 장요근을 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있을 때 장요근을 늘리려면 몸통을 앞쪽으로 이렇게 가면 고관절이 신전되면서 장요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장요근을 더 늘리려면 자, 이 다리가 왼쪽이라고 쳤을 때 몸통을 오른쪽으로 레터럴 밴드를 시켜야지 왼쪽 장요근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 원리에 의해서 왼쪽 장요근 늘리려면 오른쪽으로 역굽힘을 해야지 왼쪽 장요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가쪽 굽힘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장요근 두 가지의 근육으로 만들어진 게 장요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큰 허리근, 대요근, 소아스인데 얘네들은 다
척추의 옆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흉추 12번에서부터 요추 5번까지의 극돌기와 몸통에 붙고요. 얘네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소존자로 오죠. 작은 돌기. 그래서 얘네들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골근은, 엉덩근이라고 부르는 장골근은 이 장골, 엉덩뼈의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오겠죠. 한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근육이 좀 겹칩니다. 이렇게 겹쳐서 기능을 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또 칠해 보시고요. 자, 이 두 가지 근육을 엉덩허리근, 장요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에 대한 OINA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아스랑 일리아커스라고 영어로 적어 보실 건데, 소아스와 일리아커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으시고, 소아스는 12번부터 5번까지 바디에 붙습니다. 그리고 TP에 붙죠. 자, TP는 트랜스퍼스 프로세스의 줄임말입니다. 풀 네임을 써드리면 네, 요거죠. 그래서 줄여서 TP입니다. 자, I는 여기 밑에 있는 소전자인데, 소전자는 레저 트로켄터라고 부릅니다. 레저 트로켄터. 네, 레저 트로켄터에 붙게 되고요. 신경은 대퇴신경, 넙다리 신경, femoral nerve. 자, 그리고 기능은 힙 플렉션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힙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자, 펠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펠빅을 엔테리어 틸트 하겠죠. 그리고 허리를, 전만을 증가시킵니다. 럼발 로도시스를 만들어요. 자, 한쪽만 쓰였을 때는 트렁크를, 몸통을 사이드 밴딩, 같은 쪽으로 사이드 밴딩 시키기 때문에 같은 쪽, 영어로 입실 레터럴, 입실 레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장요근에 대해서 기능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장요근 기능을 설명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장요근은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이거는 당연한 기능이고요. 추가적으로 임상적인 팁에서 알아야 될 거는, 장요근은 고관절 안정화의 핵심 근육입니다. 자, 고관절 안정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 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처럼 서 있으려면은 이게 발이 있고, 무릎이 있고, 그다음 골반이 이렇게 있죠. 골반이 있고, 그다음에 척추가 있고, 그다음 머리가 있겠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고관절이라는 거, 여기 있는 이 고관절이라는 거는 중력에 대해서 서 있을 때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 자세가 있냐면, 스웨이백이라는 자세가 있죠. 스웨이백은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밀린 자세예요. 그래서 스웨이백은 주로 백니가 많이 나오면서 골반을 앞으로 쭉 빼고 서게 돼요. 몸은 또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 여기 있는 고관절은 어떻게 되냐면, 고관절이 같이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웨이백 같은 자세는 여기 있는 고관절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앞쪽으로 밀려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관절이 전방할주 된다고 표현해요. 고관절의 전방할주. 자,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이 궁금하면 수업 끝나고 제 유튜브 힐링무브 TV에서 전방할주 증후군 쳐보세요. 제가 요즘에 고관절 시리즈 올리고 있는데 3편까지 올렸는데 1편과 2편이 전방할주 증후군이에요. 이게 가장 고관절에서 많이 일어나는 증후군이에요. 자, 핵심은 뭐냐면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요근을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이 전방할주 증후군을 막는 거는 이 장요근을 강화시켜서 이 고관절이 앞쪽으로 밀리지 않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자, 장요근이 어딨냐면 고관절 앞쪽에서 딱 막아주고 있죠. 근데 장요근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요근이 늘어나 버리면 못 막아주면 이 고관절이 앞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서 뼈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리를 들 때 소리가 납니다. 고관절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요근을 강화하기보다는 너무 많이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이 커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장요근 스트레칭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쪽 장요근을 너무 많이 늘려버리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장요근을 늘리면 고관절이 앞으로도 밀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가 자꾸 아파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장요근을 강화하셔야 돼요. 강화. 그래서 장요근은 고관절의 안정화에 핵심 근육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번 했고요.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려면 장요근과 같이 이 기량작용을 하는 근육은 뒤에서 나올 텐데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요근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근육이 넙다리 빗근입니다. 넙다리 빗근 또는 봉공근, 살토리우스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자, 넙다리뼈, 대퇴골에서 사선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넙다리 빗근이고요. 봉공근, 살토리우스인데 이 근육의 해부학적 특징은 자, 골반의 앞쪽에 ASIS에 붙어 있습니다. 자, 위압 엉덩뼈 가시라고 부르죠. 여기를 골반의 앞쪽에서 쉽게 만질 수 있는 뼈입니다. 전상장골극, 줄여서 ASIS. 자, ASIS의 풀 네임을 한번 써볼까요? 저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위압 엉덩뼈 가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anterior, 그 다음에 superior iliac 스파인의 줄임말입니다. 스파인. 그래서 anterior 앞쪽, 위쪽, 그 다음에 장골의 극 이런 뜻이에요. ASIS. 그래서 ASIS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겁니다. 닿는 곳은 밑으로 쭉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어디로 가냐면 정강뼈 거친면의 안쪽에 붙어요. 정강뼈 거친면은 이쪽을 정강뼈 거친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무릎을 만져보세요. 본인 무릎 만지면 슬개골에서 한 손가락 5마디 정도 아래쪽에 튀어나온 돌기가 있어요. 그거를 정강뼈 거친면이라고 합니다. 경골 조면. 그 안쪽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정강뼈 거치면 이 안쪽에 붙는 이 구역을 다른 말로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위발이라고 불러요. 네, 거위발. 이 거위발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거위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위발이 뭐냐면 넙다리 빗근이 붙는 부분이 거위발이에요. 자, 거위발에 붙는 근육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근육, 봉공근이 제일 처음에 오고요. 두 번째로 두동정강근이라는 근육이 와요. 이렇게. 또 세 번째로는 반임줄 모양근이라는 근육이 와요. 3가지의 근육이 여기 붙어요. 우리가 거위 발이 어떻게 생겼냐면 거위 발이 이런 식으로 새 발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세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거위 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무릎의 안쪽에 붙는 세 가지 근육,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넙다리 빗근과 두덩 정강근, 반임줄 모양근. 자, 이 세 가지 근육의 영어 명칭도 적어볼게요. 봉공근은 여기 적혀있듯이 살토리우스. 자, 그리고 두덩 정강근 박근은 그라실리스. 그리고 반건향근이라는 게 세미텐디노서스라는 게 있어요. 세미텐디노서스. 이 세 가지 근육이 거의 발 근육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릎 안쪽의 안정화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릎 관절의 안쪽에 안정화를 시켜준다. 스쿼트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스쿼트라면 무릎을 굽히면서 앉겠죠. 굽히면서 앉는데 어떤 식으로 잘못된 스쿼트를 하냐면, 우리가 만세하고 스쿼트를 한다고 쳐요. 스쿼트를 할 때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못 그리겠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굽혀지잖아요. 무릎이 굽혀질 때 정상은 무릎과 발가락 끝이 일정해야지 좋은 거예요. 무릎과 발가락 끝이 일정하게 봐야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스쿼트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골 입장에서는 토아웃이 된 거죠. 무릎이 모아지는 거니까 경골은 토아웃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에는 이 비틀리는 힘이 발생이 돼요. 비틀리는 힘. 비틀리는 힘 때문에 무릎의 내측에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을 저항하는 게 있어요. 무릎이 비틀어지는 거를 저항하는 힘. 그게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발. 그래서 이 무릎을 굽힐 때 무릎 안쪽에서 어떤 비틀어지는 힘을 막는 힘. 그게 거의 발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릎 관절 안쪽에 안정화에 관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봉공근은 이 뒤에서 말했던 거의 발 중에서의 하나의 근육이고요. 이 근육의 역할은 엉덩관절을 굽힘시키고 벌림시키고 가쪽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무릎관절을 굽힘시키고 종아리를 안쪽 회전시켜요. 엄청 뭔가 내용이 많죠? 이걸 하나로 줄이면 제기차기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기차기 동작. 이렇게. 제기차는 동작을 해보시면 제기차기 동작을 할 때 지금 말하는 동작이 다 나옵니다. 고관절이 굴곡되고, 그 다음 고관절이 벌어지고, 고관절이 외회전되고, 무릎이 굽혀지고, 그 다음 종아리가 안쪽 회전되고. 제기차기 동작이나 또는 양반다리. 제기차기 양반다리 동작을 생각하시면 그게 봉공근의 기능이라고 떠올리시면 되세요. 자, 봉공근의 해부학적인 특징은 ASIS에 붙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경골 조면, 정강뼈 거친 면의 안쪽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다른 말로 거위발이라고 했고요. 자, 이 근육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주행을 해서 안쪽으로 와서 붙는다. 안쪽으로 와서 붙는다. 자, 요렇게 붙는 근육이 지금 거의 봉공근이죠. 봉공근. 네, 요렇게 붙는 근육. 자, 봉공근에 OINA 적어보겠습니다. 자, 오리진은 ASIS. ASIS 적으시면 되고, 자, 플레임도 적어볼게요. 다시. anterior, superior, 일리악, 아이고, 죄송해요. 일리악, 스파인, 이렇게. 자, 부착부는 내측, medial part of 경골 조면의 안쪽.
TBR tuberosity. TBR tuberosity. 네, 여기 붙습니다. 신경은 앞쪽에 장요근과 신경이 같아요. femoral nerve. 네. 넙다리 신경. 기능은 힙의 입장과 그 다음에 무릎의 입장이 다르죠. 니, 힙. 힙은 플렉션 시키고요. ab덕션 시키고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고요. 무릎은 플렉션 시키고요.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근육이 넙다리 빗근 봉공근입니다. 자, 세 번째 근육은 넙다리 근막 긴장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대퇴근막 장근, 텐서 파시아, 이거는 뭐 라떼라고 읽을까요? 라테 이렇게 텐서 파시아 라테. 저는 라떼 거리기는 하는데 라떼는 아니고. 자, ASIS에 붙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주행을 해서 이번에는 정강뼈 거치면이 바깥쪽에 붙습니다. 자, 봉공근 어디 붙었었죠? 봉공근은 안쪽에 붙었었죠? 봉공근을 살짝 그려보면 봉공근은 이렇게 생겼었죠. 아까 이렇게 생겨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는 게 봉공근이었죠. 그래서 봉공근은 안쪽에 붙었는데 대퇴근막 장근은 바깥쪽에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얘네 두 개는 기량작용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강뼈에 대해서 상당히 기량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경고를 주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통해 이 정강뼈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 보는 넙다리 근막 긴장근은 이 위압 엉덩뼈 가시에 주로 붙고 좀 더 위쪽으로 가서 엉덩뼈 능선에도 붙어 있어요. 밑으로는 정강뼈 거친 면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엉덩정강 근막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장경인대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IT 밴드라고 그래요. IT 밴드.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골반 옆에서 이만큼은 근육인데 여기에 이만큼이 하얀색이 보이죠. 이 하얀색을 IT 밴드라고 불러요. 실제로 대퇴근막 장근의 근육의 섬유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 그 다음에 나머지는 IT 밴드랑 연결이 돼서 IT 밴드가 무릎에 붙는 거예요. 자, 이 IT 밴드는 또 어디로 가냐면 대퇴근막 장근 섬유랑 합쳐져서 대둔근이랑도 좀 합쳐져요. 그래서 대둔근과 이 대퇴근막 장근과 IT 밴드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서 측면에서 안정성을 또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신경은 위볼기 신경이라는 신경에 지배를 받고 있고요. 자, 기능은 엉덩관절의 굽힘, 벌림, 안쪽 회전에 작용을 합니다. 엉덩관절의 굽힘, 벌림, 안쪽 회전의 작용. 자, 엉덩관절 역시 또 무릎의 안정화에 관여를 해요. 왜냐면 무릎에 붙어있기 때문에 무릎의 안정화에도 관여를 하고 하태의 가쪽 회전. 하태가 가쪽 회전한다는 건 뭐냐면 넙다리뼈가 고정되어 있을 때 정강뼈를 바깥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말을 해요. 그리고 4번에는 별표 치시고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중둔근과 소둔근과 함께 골반의 안정화에 관여를 한다. 네. 중둔근, 소둔근과 함께 골반의 안정화를 관여합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자, 일어나서 서서 한 다리 들고 이렇게 서볼게요. 한 다리를 들고 서볼게요. 유지. 그리고 이 측면에 골반 측면에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 측면에 골반 쪽의 근육들이 모두 딱딱해졌을 거예요. 앞쪽도 딱딱해지고 옆쪽, 뒤쪽도 다 딱딱해져요. 우리가 한 다리로 서고 지탱을 할 때는 이 옆에 있는 근육들은 다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따가 배울 중둔근도 있고 지금 말하는
대퇴근막 장근도 있어요. 이거 둘 다 쓰인다는 거예요. 자,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골반이 안정화가 돼야겠죠? 골반이 방금처럼 한 다리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측면에서 골반이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측면에서 골반을 잡지 못하면 엉덩이가 그 다리, 서 있는 다리 쪽으로 쑥 빠져요. 빠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보행을 할 때, 러닝을 할 때 계속해서 한 다리로 서 있는 순간은 있거든요. 그때 측면 안정성 근육들이 받쳐줘야지 얘네들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지금 중둔근은 없지만 중둔근과 함께 측면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방금 말했듯이 지금 이 근육은 ASIS에서부터 장골 릉에 이렇게 붙습니다. 밑으로 주행을 해서 측면에 있는 경골 조면의 바깥쪽에, 경골 조면 바깥쪽이니까 여기서는 측면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얘를 쭉 그려보고 쭉 그려보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은 장경 인대로, 여기서 인대 섬유죠. 근육 섬유가 아니라 인대 섬유고, 저기 위쪽은 근육 섬유입니다. 여기는 근육 섬유고, 인대랑 근육이 합쳐져요. 실제로 그래서 장경 인대는 상당히 좀 딱딱하죠. 자, 지금 적은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OINA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는 ASIS, 그 다음에 일리아 크레스트의 약간 앞쪽에 anterior part of 일리아 크레스트, 그 다음에 I는 일리오티비알 밴드, 자, 그리고 lateral part of tibial tuberosity, B, 네, porosity. 자, 일리오티비알 밴드에 붙어서 일리오티비알 밴드가 측면에 있는 tuberosity 옆에 붙는다라는 얘기겠죠. 신경은 위볼기 신경이라고 하는 superior gluteal nerve, superior gluteal nerve. 오케이. 자, 그다음 기능은 힙과 그다음에 무릎이 다르겠죠. 힙은 abduction 시키고요. 그다음에 flexion 시키고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무릎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힙의 중요한 힙과 무릎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의 기능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안정화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한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OINA를 좀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엉덩허리근, 두 번째가 넙다리 빗근, 세 번째가 넙다리 근막 긴장근, 줄여서 TFL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세 가지 근육을 공부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은 다양한 동작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꼭 굴곡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넙다리 빗근이나 TFL이 외전이라는 동작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동작은 힙 플렉션의 동작이 있거든요. 자, 힙 플렉션은 언제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걸을 때 반드시 해야 돼요. 항상 걸을 때 고관절을 굽혀야 되고, 그리고 누워서 우리가 무슨 동작을 하냐면 누워서 뭐 하죠? 필라테스 할 때 테이블 탑을 합니다. 그때도 힙 플렉션은 항상 일어납니다. 힙 플렉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걸을 때 소리가 나요. 운동할 때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원인이 대퇴골이 전방할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막는 키워드는 넙다리 빗근이 아니고요. TFL이 아니고 엉덩허리근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엉덩허리근, 다른 말로 장요근이 활성화가 아주 좋아야지 이 대퇴골의 전방할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고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요근은 활성화가 떨어지고요. 반면에 넙다리 빗근과 TFL은 너무 우세해져 있어요. 얘네 두 개를 뭐라 부르냐면 협력근이라고 부르죠. 왜냐면은 엉덩허리근을 도와주니까. 근데 협력근이 더 우세해진 거를 협력근 우세라고 말해요. 협력근 우세. 그래서 포인트는 이 넙다리 근막 빗근과 넙다리 근막 긴장근을 톤을 좀 다운, 마사지가 좀 필요하고 엉덩허리근에 운동을 많이 시켜주시면 그게 고관절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세 가지 근육을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임상 팁도 좀 알려드렸고, 해부학 어플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근육이 이제 장요근인데, 장요근은 이렇게 표층에서 보면은 볼 수가 없는 근육입니다. 왜냐면 복부에 다 가려 있어요. 그래서 복부를 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복부 근육이 엄청 두껍잖아요. 잠시만요. 네. 복부 근육이 지금 어플이 조금 밀려서 버벅거려서 조금씩 딜레이가 약간씩 발생하는데 좀 천천히 할게요. 얘도 걷어내고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네. 네. 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빨리빨리 안 넘어가서,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복근을 다 걷어냈잖아요. 복근을 다 걷어내니까 보고 싶은 근육이 보이죠. 어떤 근육이 보입니까? 장요근과 대요근과 장골근이 앞에서 보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작용이 잘 일어나야지. 어디를 잘 막아줄 수 있냐면 여기 앞쪽에 붙어있는 대퇴골두가 앞쪽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늘어나 있으면 대퇴골두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네,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앞쪽에 있는 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는 근육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근육이 있죠. 안쪽에서 주행을 하는 근육이 이제 봉공근입니다. 자, 안쪽에서 좀 더 보면 봉공근이 지금 이렇게 주행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붙고 봉공근의 뒤에 두 가지 근육이 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순서대로 봉공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덩정강근이라는 근육, 반임줄 모양근이라는 근육, 여기가 안쪽에서 거의 발 안쪽에 무릎의 안정성을 막아주는 근육, 바깥쪽에는
골반의 측면에서부터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으로 오는 이 근육, 이게 뭐죠? TFL. TF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대퇴근막 장근, 아니면 장경인대. 그래서 연결돼서 밑으로 무릎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는 봉공근, 바깥쪽에서는 대퇴근막 장근. 자, 봉공근과 대퇴근막 장근이 위치로 보면은 완전 중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굴곡 근육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굴곡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장요근이겠죠. 이 위에 있는 장요근. 그래서 이 장요근의 활성이 잘 일어나야지 고관절 입장에서는 더 건강하고 좋은 움직임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세 가지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